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FBI 수사관이 말하는 위험한 인물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서 25년간 프로파일러로 활동한 조 네버로는 정말 위험한 사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등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어느 순간 잔혹한 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단연간 범죄자와 희생자를 연구한 결과 위험인물 유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형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주변에 비슷한 인물이 있다면 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버로가 말하는 위험인물 유형 4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거리를 두고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FBI 수사관이 말하는 위험한 인물 유형 5가지.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유형. 이유 없이 길에서 본 누군가를 폭행하는 묵지마 폭행 가해자 중에는 본인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만만한 사람을 골라 폭행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범행 후 내가 저 사람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는 식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버로는 이들은 신데렐라 계모처럼 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서 아래 사람들을 얼마든지 비난하고 괴롭혀도 좋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나르시시스트의 심리에 대한 책을 저술한 크레이그 말킨 심리학 박사는 나르시시스트에게도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면서 모두가 자기의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남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매우 카리스마 넘치고 친화적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매력에 끌린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조정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가 인격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는 여러모로 순탄치 않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연애를 제3자인 남들까지 신경 쓰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에게 연애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이성을 선호합니다. 즉, 자신의 뛰어난 성취, 능력에 따른 보상으로 능력 있는 이성을 선호하죠.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고 장점을 부각시켜 단점을 덮으려 하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지 않아요. 또한 내로남불의 성향이 강해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이는 자신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규칙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르시시스트와의 연애는 당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 불안형.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감정 불안형 인간들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지지를 얻거나 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갑자기 화를 내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합니다. 멀어진 애인을 붙잡기 위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잤다고 거짓말을 하는 식으로 말이죠. 네버로는 그들이 바라는 만큼의 도움과 관심을 주지 못할 경우 당신이 분노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편집증형. 편집증형 인간들은 어떤 것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위험한 짓을 저지르곤 합니다. 일례로 1994년 미국에서 낙태 수술한 동료 의사 2명을 살해한 한 의사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정작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죠.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편향되고 경직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차가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고의로 끼어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퍼붓는 운전자, 세상 모두가 자신의 애인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생각하는 남자도 편집증형 인간에 해당됩니다. 네버로는
편집증형 인간들은 자신의 근거 없는 의심을 폭력으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말해요. 네 번째, 포식자형.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포식자형 인간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부류 중에는 연쇄살인, 연쇄강간범,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버로는 포식자형 인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남을 통제하려고 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을 추가해 볼게요.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 유형. 요즘 가장 핫한 심리학 용어는 누가 뭐래도 가스라이팅이죠.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계곡살인 이은혜 사건을 통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데요. 가스라이팅은 특정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사랑이란 이름 아래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가스라이팅이란 스스로를 못 믿게 만드는 건데요. 이 단어는 가스등이란 영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편은 일부러 전등을 어둡게 한 뒤 아내가 어둡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착각한 거야 라고 말해요. 이런 세뇌가 반복되자 아내는 자신이 미친 줄 알고 고민에 빠지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내는 왜 남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남편이 평소에 다정하고 잘해줬기 때문이에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게다가 부모 자식이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커플처럼 위아래가 확실한 사이에서는 반박하기가 더 어렵죠. 이처럼 가스라이팅은 친한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박에 알아차기 힘들지만 그래도 몇 가지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로빈 스턴 박사가 소개하는 가스라이팅의 특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을 쉽게 무시한다. 넌 잘 알지도 못하잖아.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두 번째, 상대방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어떻게 바람 피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날 외롭게 해서 그렇잖아. 잘못한 건 너야. 또는 상대방을 때려놓고서 네가 맞을 만한 짓을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못 믿고 의심합니다.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냐? 네 번째,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해요.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여자 또는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무시하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반드시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대처법은 하나, 피해라. 네버로는 이 위험한 인물 유형들을 대처하는 법은 똑같다고 말합니다. 바로 피하고 경계하고 거리두기입니다. 네버로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위험 인물이 가족이나 친구, 연인이란 이유로 참고 대화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다가 위험에 빠집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위험 인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의 행동을 기록하고 정보를 수집한 뒤 그와 마주칠 만한 시간과 장소를 피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FBI 수사관이 말하는 위험한 인물 유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FBI 수사관이 말하는 위험한 인물 유형 5가지.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유형. 두 번째, 감정 불안형. 세 번째, 편집증형. 네 번째, 포식자형.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 유형.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